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설 연휴, 이번 설은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안일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아인병원 가정의학과 황주삼 전문의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 6일간의 긴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됐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 온몸이 쑤신다,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 명절 증후군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명절 증후군은 설 연휴처럼 가족 모임이 있거나 과도한 가사 노동이 몰리는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증상들을 가리킵니다. 신체적 증상들로는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님들 장시간,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허리 통증, 고관절, 무릎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는 평소랑 다른 음식을 먹게 되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기 쉽고 또 생각보다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식후 더부룩,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에 너무 가스가 많이 찬다고 불편감을 많이들 호소하세요. 그리고 평소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피로, 이것 때문에 두통이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체적인 증상 말고 심리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무기력함, 불안, 우울증과 같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흔히 명절 증후군을 화병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대답을 해본다면 먼저 본인의 기준을 좀 낮추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상의하셔서 좀 간소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가족과 역할 분담을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이번 설 명절이 총 6일인데요. 6일 중에 반나절 안 된다면 하루에 1시간 30분만이라도 본인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아도 본인만의 푸는 방법이 건강한 방법이 있다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로 쌓이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시고 그 시간에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 가벼운 산책도 좋고요. 어떤 마음 챙김 명상도 좋습니다. 심호흡도 좋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설 연휴 기간 아무래도 이동량도 많고 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이 독감 예방 수칙과 그리고 독감 주사를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을까요? 네, 설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독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제 기침 예절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기침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시게 되면 손에 균이 묻고 이 균이 또 다른 물건을 접촉할 때 그곳으로 전파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혹시 기침을 하시게 된다면 옷이나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친 채 기침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잠깐 씻는 거 말고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는 거 중요하고요. 혹시 밀폐된 공간이라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를 신경 써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예방접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합병증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월에서 13세 미만의 유소아 어린이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들은 필수 접종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접종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에는 독감이 유행이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는 홍역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을 다녀온 뒤에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역의 주요 증상과 또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 중인데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1년도부터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2006년도에 홍역 퇴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해외 여행객들,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다녀온 여행객들을 통해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유소아 어린이들 그리고 대학생 집단 성인에게 감염된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콧물, 발진, 결막염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발진이 좀 특징적입니다. 홍역은 잠복기가 10에서 12일인데요. 이 발진이 주요 증상 나타나기 전에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발진의 특징은 귀 뒤, 목 아래부터 시작해서 몸통, 팔다리로 뻗어나가는 양상이고요. 네. 이 발진은 서로 융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진 다음에 고열이 나고 열이 가라앉으면서 그 발진 생긴 자리에 색소가 침착되고 그 색소 침착된 피부가 또 벗겨진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증상이 나타난다면 홍역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해외여행 전후로 홍역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MMR 예방접종이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아 필수 접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 12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 그리고 4에서 6세 사이에 1회, 이렇게 총 2번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행 전에 확인해 볼 거는 홍역 MMR 예방접종 이력이 없거나 혹은 접종 이력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4주간의 간격을 두고 총 2회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손 위생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다녀오셔서 챙기실 부분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38도 이상의 발열, 그다음 콧물, 기침, 결막염, 피부 발진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 내원하셔서 의사 진찰을 받으시고요. 그때 해외여행 이력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인병원 가정의학과 황주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